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 TV입니다. 흥청망청 써대던 풍요의 시대는 끝났다. 세계 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요전 시간 브레튼 우주 시스템에 이어서 세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전 영상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금본위제와 고정환율제를 바탕으로 브레튼 우주 체제가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튼 우주 시스템은 비교적 원활히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이제 60년대 들어오면 이제 번영을 향해 가기 시작했죠. 미소 냉전 속에서도 잘 작동되던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한 브레튼 우주 체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그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복지를 확대하면서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유럽 국가들이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온스에 35불에 묶여 있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 시장 가치로 보면은 이게 35불이 아니라 50불, 60불로 막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계속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요구하는 대로 1온스당 35불로 금을 내주었다가는 미국 보유 금이 바닥이 날 지경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1971년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었는데 닉슨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달러하고 금을 안 바꿔주겠다라는 거죠. 달러 가져와도 금 내주지 않겠다. 이제 그겁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의 기반이었던 금본위제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는 고정환율제도 폐지합니다. 그래서 변동환율제를 도입합니다. 이것으로써 브레튼 우주 체제는 완전히 이제 종식된 거죠. 이제 사람들은 또는 다른 나라들은 재정 적자에 그 곤란을 겪고 있는 미국만 믿고 금본위제가 없어졌으니까 미국만 믿고 달러를 사용해야 될 처지가 된 거죠. 이게 계속 될 경우에 어떤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러자 미국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페트로 달러가 출범을 하는데 미국 사우디아라비아가 1973년도에 원유 거래 결제는 반드시 달러만 사용한다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원유를 페트로 오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페트로 오일 플러스 달러를 합쳐서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원유 제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는 원유를 그 거래할 적에 반드시 달러만 사용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니까 다른 모든 석유 수출국들도 원유 거래에 달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금본위제는 없어졌지만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원유를 그 달러로 장악하게 됨으로써 그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많은 각국 통화가 있죠. 영국 파운드와 일본 엔화 등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게 미국 달러다 해서 기축 통화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페트로 달러에 기반한 달러 패권은 견고히 유지되고 있죠. 최근 몇 년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시리즈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금과 달러의 연동, 금본위제는 사라졌지만은 에너지와 달러가 연동된 건 아니지만은 연합됐죠. 어소시에이션, 연합이 됨으로써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페트로 달러는 다른 문제점을 또 만들어냈죠. 뭐냐 하면은
이제 금에 달러가 묶여 있지 않게 되니까 미국이 마음 놓고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실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최대 수출품은 달러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달러를 그렇게 찍어내도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게 물건을 사오면서 달러를 수출해 버리죠. 그리고 물건이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미국이 상품을 수입하면 그 대금을 그냥 찍어낸 달러로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이제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각국의 달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뭐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건 알지만은 별 불만 없이 달러 패권은 유지됐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금본위제의 기반을 둔 브레튼 우주 시스템이 종식이 되고 페트로 달러 시대가 전개됨으로써 세계 경제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죠. 같은 역할을 원유가 하게 되자 원유 수출국들이 1970년대 초반에 원유 가격을 한꺼번에 3배 올려버린 겁니다. 즉 원유 수출국들의 콧대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아주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큰 타격을 받았지요. 그때부터 에너지 절약 운동이 벌어지면서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등이 시행되기 시작한 거죠. 아직도 일부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 전층을 운행하지 않고 뭐 격층 또는 3층마다 하나씩 운행하고 있죠. 이게 그 1차 오일 쇼크 때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1970년대 내내 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고서부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질서가 바뀌면 일정 기간 새로운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개인이나 기본 질서의 변화를 주시하고 그 대응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요번 세계질서 변화 대한민국 시리즈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